어릴 때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작은 아버지랑 살다가 부산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전학을 왔어요. 부모님은 시내에서 식당을 하고 계셨거든요. 도시의 생활도 너무 낯설었는데 아이들도 시골 아이들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옆집과 앞집에 저랑 같은 반 친구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금방 친해졌어요. 같은 반이었고 또 동네에서 아이들과 제기차기 하고 심화차기 하고 줄넘기 하고 놀고 하면서 자주 보게 되면서 말이에요. 친구들은 지연이와 선웅이었는데 그 중에 선웅이는 정말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지연이도 그 애를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선웅이는 우리 둘에게 정말 젠틀맨이었어요. 짓궂게 대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남자아이들을 혼내주고 우리가 편하게 고무줄 놀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집에 모아놓은 구슬과 딱지도 보여주고 딱지치기 하면서 우리에게 딱지도 나눠줬어요. 성룡을 닮은 그의 착한 눈매와 입술이 저를 그에게 푹 빠지게 했고 저는 늘 선웅이 옆에서 그와 함께 저녁 늦게까지 놀곤 했어요. 선웅이가 자기 자전거도 타게 해주었고 두발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뒤에서 선웅이가 잡아주면서 말이에요. 선웅이의 콩콩 스카이도 타게 해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저에게 잘해주는 선웅이도 나를 분명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서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지연이와 선웅이는 저의 베스트 프렌드였죠. 그런데 선웅이는 한 번씩 어두운 얼굴을 우리들에게 보이기도 했는데요. 소문으로는 성능이가 아빠가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선웅이 말로는 엄마가 20살 때 자기를 낳았고 아빠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선웅이 엄마는 밤에 출근을 하시는 것 같아 보였고 낮에는 늘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 선웅이는 혼자서 숙제를 하고 잠이 들곤 했었죠. 선웅이는 물질적으로는 정말 풍족해 보였는데 우리는 어렸기 때문에 그것만 부러워했죠. 선웅이 아빠가 왜 없는지 엄마는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른 채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멀리 중학교를 갔고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었어요. 공부한다고 늦게까지 학교에 있었고 집에 오면 저녁을 먹고 공부를 해야 했으니까요. 선웅이는 중3대 옆 동네에 빌라로 이사를 갔고 더 이상 우리 동네에 살고 있지 않은 듯 했어요. 하지만 가끔씩 그가 어디 고등학교에 갔고 공부를 잘하는지는 소문을 듣고 알 수가 있었어요. 그와 그의 엄마는 늘 소문이 무성했거든요. 선웅이는 너무 잘생겼고 그 엄마도 인물이 정말 출중했거든요. 저는 늘 선웅이를 그리워했고 대학만 가면 그 애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선웅이와 놀았던 그 시간들이 정말 꿈만 같았고 나는 꼭 대학을 가서 선웅이에게 고백을 할 거라고 다짐했죠. 너와 사귀고 싶다고. 너의 연인이 되고 싶다고. 제 첫사랑이라고. 꼬마적 감수성이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도 저는 선웅이를 늘 생각하고 그리워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붙었고 그해 추운 겨울 선웅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반장집 아주머님께 여쭈어 보니 선웅이는 대학에 떨어져 재수 준비를 한다고 했어요. 정말 실망이었습니다. 재수를 하려고 하는 아이한테 찾아가 고백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선웅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잠시만 미루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대학을 떨어졌으니 그 엄마의 심정도 말이 아니라는 말도 들어서 제 마음이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선웅이의 엄마는 큰 식당을 개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에 손님이 너무 많아 대박이 났다고요.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가을이 오자 선웅이가 어느 학원에서 공부와 씨름하는지 문득 그의 얼굴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내가 이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너는 어디 대학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 혹시나 같은 대학을 다닐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지연이에게 혹시 그 애가 어디 학원을 다니는지 아냐고 물어왔습니다. 지연이는 저에게 선웅이가 부산 학원을 다닌다고가 르쳐주더라고요. 그 학원 앞에서 밤늦게까지 기다렸지만 선웅이를 볼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고 학원생들이 우르르 나오는 그 시간에 그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여기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아닌가. 그렇게 그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드디어 학력고 4일이 다가왔고 그가 대학에 붙기만을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사놓은 엿과 찹쌀떡을 전해주지도 못한 채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목욕탕에서 돌아오시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얘 너 선웅이 알지? 왜 우리 동네에 살았던 애 말이야. 저 걔랑 맨날 놀았잖아.
저는 화들짝 놀라며 선웅이? 당연 알지. 옆 동네로 이사 갔었잖아. 왜 그러는데? 세상에, 오늘 반장 아줌마한테 들었는데 왜 반장 아줌마가 선웅이 엄마랑 잘 알잖아. 언니 동생 하면서. 그런데 세상에 선웅이 결혼한단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말이야. 뭐? 뭐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이 있냐고요. 선웅이가 결혼을 한대. 아니 선웅이 대학 시험 친 거 아니었어? 재수학원 다녔잖아. 그랬지. 그 애가 공부도 잘해서지 엄마가 얼마나 기대를 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 보낼 거라고. 그런데 사단이 났지 뭐야. 사단이? 뭔 사단? 도대체 공부하는 애가 무슨 사단이 났단 말이야? 저는 더 이상 떨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가슴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이런 불길한 예감은 제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니 학원에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여자애랑 연애를 했는갑더라. 그 여자애가 선웅이 좋다고 그렇게 따라다녔다고 하더라. 선웅이도 그 여자애랑 사귀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만 그 여자애가 애를 가졌단다. 그래서 내년에 선웅이 아빠 되게 생겼단다. 이게 무슨 일이고? 진짜 피는 못 속이제. 지그 엄마가 지를 20살에 낳았다고 하는데 지도 20살에 아빠 되게 생겼으니 말이다. 지그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노? 자기 팔자 고대로 따라가고 있으니 말이다. 뭐 둘 다 성인이라서 반대도 못하고 애도 놓고 결혼도 하겠다는데 뭐 어쩔 거고. 하는 수 없이 결혼시키고 한 해 공부 더해서 둘 다 대학 보낸단다. 아기는 여자 쪽 집에서 엄마가 키워준다고 했단다. 선웅이 엄마는 장사하니까 바쁘잖아. 아고 대학에 붙었다는 소식이 들려야 하는데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리니 참 세상은 한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기라. 저는 그만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인생이 어디 있나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선웅이를 기다려왔는데 이게 뭐예요? 학원 앞에서 그 애를 보지 못했을 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지속되었는데 이런 큰 태풍 같은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그 애가 벌써 애아빠가 된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고백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같은 대학을 다닐 수 있게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엉엉엉. 못된 남자. 나쁜 남자. 왜 그렇게 돼버린 거야? 조금만 기다리지.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 그 착하고 친절한 선웅이 맞는 거야? 내가 아는 너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그런 애가 아니라고. 다 거짓말이야. 저는 용기를 내어 선웅이 엄마가 하시는 식당에 가보았어요.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해서 말이에요. 만난다고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 아이가 정말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애는 앞치마를 두르고 불판을 나르고 있었어요. 어릴 때 그 얼굴 그대로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앞치마를 두른 앳된 얼굴의 여자가 보이더라고요. 그의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서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배가 좀 나온 듯한 정말 고등학생 같은 애가 바로 그 결혼할 그 여자애였었습니다. 모든 건 사실이더라고요. 둘이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고 뭐가 그리 좋은지 입가에는 미소만 번져 있더라고요. 제 마음은 눈물바다인데 말입니다. 나쁜 놈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저는 그렇게 해서 저의 첫사랑을 잊어야 했습니다. 왜 저는 바보같이 선웅이를 마음속으로만 좋아했는지 후회만 됩니다. 그 후 선웅이는 결국 대학을 못 갔고 엄마의 식당을 물려받아 수원 갈비집을 크게 하고 있다네요. 20년 전 추운 겨울날 선웅이가 환하게 미소 지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마음에 멍으로 남아 있습니다.